제가 84년도에 첫 번째 개인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84년도에 개인전 한 거는 뭐 사실 뭐 지금도 아마추어지만 그때 첫 번째 전라면 정말 아마추어 사진이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드는데 87년도에 그 별거 아닌 풍경이라는 그 시리즈를 했을 때는 아마 그 작업 이후부터가 아마 제 작업의 아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시발점이 이제 별거 아닌 풍경이라는 그 작업인데요. 그 별거 아닌 풍경이라는 그 사진은 제가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양재동, 옛날에 말죽거리 그쪽, 포유동 그쪽 있잖아요. 그쪽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정말 어중뛴 데인데 거의 2년을 그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돌, 그 다음에 무슨 풀들, 무슨 뭐 이런 흙 갈라진 거 이런 거. 그거를 찍어서 작업한 게 이제 별거 아닌 풍경이라는 작업이고요. 그때 이제 제일 배가 고팠죠. 지금부터 좀 더 고팠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죽은 하초는 그게 90년대 중반이에요. 중반인데 그 사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집에서 화분을 키우다가 내다 버린 것들, 이제 죽으니까 내다 버린 것들을 제가 이제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그걸 다 작업실에 모아놓고 있었어요.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얼핏 보면은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조명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내 촬영을 정물 찍어본 적은 별로 없고요. 그거를 이제 모아놓고 있다가 얘를 어디다 갖다가 놓고 찍으면 이 죽은 이 화분들하고 이게 좀 배경, 왜냐면 사진은 뭘 찍든지 뭐 자연을 찍어도 그 배경이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맞아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지금은 저 미사리라는 데 가면은 다 아파트 이제 다 들어서고 이랬지만 90년대 중반에 거기 가면 골재 채취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골재 채취하는 데 가면은 큰 쇠판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길 가보니까 쇠 판 그게 녹이 자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나서 너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들을 끌고 그쪽을 가서 거기다가 놓고 찍으면 실내 촬영한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 그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나가면서 찍고 또 이래던 이제 그 사진들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리즈는 사실은 제가 정식으로 그렇게 발표를 안 했었던 시리즈예요. 그게 이제 뭐 좋았냐 나빴냐 이런 게 아니라 90년대 중반에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서 지금까지 거의 한두 번은 제가 뭐 조금씩 보여준 기억이 있는데 거의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작업실에 갖고 있다가 이번에 전부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95년도, 96년도라고 해도 거의 20년 됐는데 그 당시에 찍은 거를 지금 인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 인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화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끄집어낸 거죠. 근데 이제 인화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꺼내보면 누렇게 되잖아요. 사진도 그렇게 당연히 변색이 되죠. 근데 사진이 변색이 되는 거는 변색이 되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화학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처리를 잘못해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게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묵은 맛이 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보통 서양 사람들도 얘기하기에 빈티지 프린트라고 그러죠. 빈티지 프린트가 훨씬 더 이렇게 좀 값어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한 20년 정도가 돼서 사진이 완전히 이상하게 변색이 안 되고 그냥 적당하게 묵은 맛이 나면서 그렇게 된 것들은 지금 아무리 인화를 잘해도 그 기분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런 그 책을 꺼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빈티지 프린트가 그 값어치를 더 이제 발휘하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흑백 사진의 기본, 그러니까 125분의 셔터 속도 125분의 1초에 조리개 팔을 놓고 선명한 날 사진을 찍어야 좋은 사진이다. 그렇게 사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거기에 그 기준을 두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가다 보니 별거 아닌 풍경을 지나서 90년대 초에 뭐 스카이 시리즈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 감성이 그렇게 흐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희미한 쪽에 빠져들어가서 극단적인 그런 어떤 그 정말 낭떠러지 끝에 딱 한번 서보고 싶은 정말 이 톤의 끝이 어딘가, 이 회색의 그 끝이 어딘가 하는 그런 혼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점점 들어가고 또 뭐 언제까지 흑백 사진을 계속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보니 제가 거의 지금 한 20년 만에 금년 2014년 돼서 해가 나는 날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너무너무 놀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제 주위에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에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특히 뭐 이런 저 미술계 사진계 쪽에도 거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선명한 날 지금 해가 나는 날 사진을 다시 찍고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 한두 명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서로. 한 사람은 너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늙어가고 있고 제대로 마무리를 지려고 서서히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너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다. 여지껏 네가 했던 색깔이 뭔데? 너를 아는 많지 않은 사람들, 너가 뭐 대중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도 저 사실 대중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저의 사진을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제 사진을 다 갖고 싶어 하셔요. 저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 부분에. 너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 너 희미한 거 그거는 전 세계 정말 아무도 제가 정말 자랑 같지만 그 서양의 그 유명한 미술관 그 사진 큐레이터들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 평생 그 흑백 사진을 봤어도 너같이 그런 섬세한 톤을 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너 그런 걸 지금 버리면 어떡해. 네 색깔을 다 버리는 건데. 그 두 가지의 그 상반된 얘기를 지금 현재 듣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기분대로 여지껏 기분대로 살아왔고 기분대로 작업을 했듯이 지금 그게 보이는데 그게 뭐 망가지던 뭐 어떻게 되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정말 20년 그 초창기에 한 10여 년을 제외하고는 그 뒤로는 해가 나는 날은요 아예 뭐 사진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해가 나는 날 사진을 찍으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이 광선이 이렇게 또 따뜻하고 이렇게 이렇게 또 이런 느낌이 있네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그지 모르죠.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또 금방 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또 하도 제가 또 변덕이 심한 사람이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저 스스로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게 뭐 정말 안 좋은 작업이 나올지 또 망가질지 뭐 할지 그거 뭐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해가 나는 날 사진을 찍던 또 눈이 오는 날 사진을 찍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고 그냥 마무리까지를 그냥 내 손으로 계속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제가 워낙 변덕스럽게 살고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뭐 헤매고 살았는데 이 사진을 30몇 년 동안 끝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잡고 있는데 그냥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뿐이지 뭐 좀 맑은 날 찍어서 좀 안 좋은 사진 나오면 뭐 그게 그렇게 큰 대수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흑백 사진을 하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과 이제 흑백 사진에 대한 그런 어떤 대비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제가 또 많이 듣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경상남도 남해라는 데 있죠. 그 남해를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서 무슨 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거기를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진을 찍으러 다닐 때도 여지껏 계속 혼자 다녔고 뭐 작업도 이제 마지막에도 혼자 하지만 거기 가서 찍어가지고 왔는데 다 버렸어요. 왜 옛날에 필름 카메라에 넣고 찍으면 왜 필름이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하나도 안 돌아가고 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옛날 필름 카메라 쓰신 분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 아직도 그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제 조그만 카메라는 안 써요. 근데 그런 유사한 실수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질 못하잖아. 그 즉시에서 보질 못하잖아.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달인가 또 한 번 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또 버렸습니다. 두 번을 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 지금 한 장도 없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 보래. 디지털 카메라 찍으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갔으면 거기서 그거 찍고 보고 그럼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한 사람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참 한심한 놈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필름이 헛돌아가가지고 내려오면 너무 아쉽죠. 당연히. 너무 아쉽죠. 자, 그 현장에서 그걸 보면 거기서 다시 찍고 수정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뭐를 현장에서 다 체크하고 현장에서 다 보고 확인하고 하면 그게 되게 장점 같지만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게 저는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 충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점은 있죠. 현장에서 못 보면 몇십 년 사진을 찍었어도 오늘 찍은 게 최고의 걸작이 나올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너무너무. 그리고 그걸 못 보잖아요. 못 본다는 거는 되게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마음의 충만감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산을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봤어. 야, 이건 내가 암실 가서 필름 현상을 해서 인화를 하면 정말 이런 사진이 나올 거야. 그런 생각이 얼마나 행복한 생각이겠습니까? 그거는 못 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죠. 그 얘기를 해준 거죠.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암실에 가지고 들어가서 현상해봤더니 꽝이야. 그죠? 그 당시에는 실망이 되지만 그거 역시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계속 기억에 남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때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요. 그게 실제로 인화지상에 나오지는 않아도 그 광경이 영원히 지금까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봤던 광경이. 내가 그 추운 날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손이 시려운 상태에서 그 희미하게 저기 보이는 그 바닷가의 그 어떤 광경을 찍었었지. 그건 못 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죠. 누구나 자기가 하는 작업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저도 역시 제가 좋아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필름을 갖고 하는 사진이 굉장히 마음으로는 아주 많은 그런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막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음악에 대한 그런 했는데 음악이라고 해야 대중 어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뽕짝인데 저 친구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오리지널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으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아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제 형이 만든 노래인데 제 형이 한 분 계셨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죽었어요, 사고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이제 또 그 노래 말고도 좀 있는데 불렀죠. 불렀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간 사이에 저 친구가 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 같이 그때 대학가요제 처음 시작했을 때지. 그때 아마 거기 나가서 좀 상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나 형제에 관한 그런 노래니까 제가 못 부르더라도 아마 음도 안 맞을 겁니다. 한번 연습을 같이 어저께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못했어요. 잠깐 오늘 강연을 출판도시 인문학당 강연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비바람 곳에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온기를 내게서 멀어져 가도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 가도 언제까지나 너만은 내게 남으리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